레슨 2는 전치사구가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이것만 할 게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북이 오고, the 북이 오고, 그 다음에 on the desk가 오는 이런 거예요. 근데 얘는 일반적인 우리말의 어순하고 달라요. 그죠? 얘도 다른데 여러분 하나도 안 불편하죠. 책상 위에 책이라고 해서 근데 하나도 안 불편하잖아요. 이걸 보고, 헷갈린 이런 사람 없거든요. 왜 그럴까?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한 거죠. 그럼 일과에 나오는 놈도 많이 보면 자기 거 되는 거겠네요. 근데 일과에 나오는 놈들이 아까 얘기했던 명사 뒤에 형용사가 오고 형용사를 꾸미는 말이 왔을 때 걔가 왜 익숙하지 않은 거냐면 사실은 고등학교 들어와서 봤던 그런 문장만 해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의식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단어 뜻들을 가지고 대략 머릿속에서 조합해서 정확한 해석을 했다기보다 두리뭉실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로 계속해서 나오게 됐던 거죠.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의미가 잘 전달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얘는 정확하게 보고 뭔가를 알고 읽어왔기 때문에 얘는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자리를 잡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레슨 5에 나올 ED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그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정확하게 얘기를 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의 진짜 실력을 쌓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르는 걸 확인하는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익숙하게 만드는 공부는 교재가 다른 거예요. 방법론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잘 정리되어 있는 하나를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다지고 그 다음에는요 계속해서 많은 새로운 문장들을 진짜 많이 읽어가는 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정말 레벨을 바꾸는 거였죠. 거기다가 그래서 이 강좌를 하나 이번에 우리 특강으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던 거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영어를 조금 유연하게 읽는 건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게 내신이 이것도 방해하거든요. 아까 available이라는 앞 시간에 그 단어를 항상 이용 가능한 이렇게만 딱 머릿속에 단어를 조합하게 되면 해석이 너무 껄끄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편하게 읽어가는 거.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요, 한번 봅시다. A world without a computer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얘도 주어오고요. 그다음 without a computer이라는 말이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전치사의 뜻에 맞게 컴퓨터가 없는 세상은 이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단 저럴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실 건 이 자리에 들어오는 이 전치사가 우리말하고 딱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치사 달라서 뭐가 딱 맞지 않을 때 쟤를 정확하게 익히는 것, 그런 것들은 조금 중요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of를 뭐뭐의라고 하지 않고 얘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면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of는 얘가 훨씬 많거든요.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여러분은 뭐뭐의라고 제일 처음 of를 배워서 거의 대부분 of를 저렇게 해석해 버리잖아요. on이라는 말이 위에도 있지만 뭐뭐에 관한이라는 이런 말도 있죠. 뭐뭐에 대한.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내가 모르는 전치사가 없어지셔야 그래야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해석이 막히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 거겠죠. 자, 그러면 뭐 얘는 못할 거 없잖아요. 그죠? 컴퓨터 없는 세상은 거의 상상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imagine이라는 단어도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상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생각하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유연성을 가집시다. 해석과 관련해서는. 딱 고정되게 한 가지로만 하지 마시고 상상하는 건 맞아요. 잘 틀린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상하다라는 말을 생각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imaginary라고 쓰면 얘는 오른쪽에다 쓸게요. 얘는 형용사가 총 3가지거든요. 상상하다라는 말에다가 imaginary라고 이렇게 쓰면 ary가 붙어서 얘가 상상의, 가상의라는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형용사 전미사 공부하기 좋겠네요. ary가 붙어서 그냥 단순 추상적인 형용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처럼 imaginable이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 여러분 아는 거잖아요. able가 들어가면 얘는 무슨 말이 되죠? 얘는 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이 되니까 얘는 상상 가능한 이라는 이런 얘기겠죠. 이 단어를 가르쳐 드리려는 게 주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입니다. imaginative라고 쓰게 되면 이때는요,
IVE라는 말이 붙으면 IV 또는 뭐 SIV 이렇게 쓰이는데 얘가 붙으면 앞에 있는 이 동사의 성향을 아주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IVE로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쟤는 이 IV가 붙는 말은요, 형용사가 얘 하나밖에 없다면 걔는 추상 형용사와 이런 풍부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 두 개의 뜻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창조하다라는 단어 create라고 하죠. 그러니까 create라는 단어를 경우에 따라서 만들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유연하게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create라는 단어는요, 형용사를 만들 때 얘는 IVE라는 이 형용사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얘는 창조하다라는 말에 그냥 추상적인 형용사를 만드는 이런 형용사도 되지만 그 다음에 뭐도 될 거냐면 IV가 뭘 가지죠? 어떤 풍부한 성향을 보여주는 거니까 얘는 창조적인, 창의적인이라는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nvent라는 단어가 만들다, 발명하다라는 뜻인데, 자, 뭐 말 나온 김에 발명하다를 만들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inventive라고 쓰게 되면 inventive program 이렇게 쓰면 그때는 그냥 추상적인 형용사가 돼서 발명의라는 말이 되겠죠. inventive school이라고 하면 발명학교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근데 inventive가 경우에 따라서 이런 말도 되겠네요. 뭐가 되냐면 뭔가 새로운 걸 잘 만들어내는 거니까 얘도 창의적인이라는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붙으면 기본적으로 기본 형용사도 되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얘처럼 추상적인 형용사하고 IV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면 그러면 얘는 뭘 가지게 되냐면 상상력이 풍부한이라는 이런 형용사로만 사용이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IV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sense라는 단어가 느끼는 건데 sensitive라고 쓰면 얘야말로 진짜 형용사 많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sensual이라고 이렇게 쓰면 예를 들어 얘는 감각의라는 형용사가 되고 얘는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보여만 드릴게요. sensible이라고 쓰면 현명한 분별력 있는 이런 말도 되고 이러는데 sensitive라고 쓰면 얘는 뭐가 많은 거겠어요? 감각이 아주 풍부한 거겠죠. 그래서 감각이 풍부한이라는 말입니다. 감각이 아주 뛰어난 거네요. 감각이 아주 뛰어난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라고 할 수도 있냐면 예민한, 민감한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감수성이 풍부한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야 이 단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아까 얘기한 한 단계 다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영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대학 가면 제발 1학년 때 토익하고 다니고 이러지 마시고 영어를 좀 영어 같이 배우세요. 요새 영어 공부에 좋은 자료들 너무 많잖아. 유튜브도 많고 거기다 밑에 한글 자막 정확하게 뜨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테드 강연 같은 거 한 3개, 4개만 외우고 영화 대사, 영화 한 4편 정도만 외우면 미국 1년 연수 갔다 오는 것보다 영어 잘해요. 근데 방금 그 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막상 잘 안 됩니다, 해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필요한 쪽으로 하면 좋을 텐데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뭐 같냐면 외국 애들이 한국에 와서 국어 공부를 여러분 국어 영역 시험을 준비하면서 국어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면 좀 웃기죠. 시험을 보는 것하고 내가 실생활에 쓰일 언어를 배우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는 그러지 마시고 좀 재밌게 공부해 보세요. 재밌게. 주어가 왔고요. 책상 위에 있는 책은 이렇게 됐잖아요. belongs to가 동사네요. belong to라는 말은요. belong to라는 말은 앞에 사람이 와서 그 다음에 어디 얘가 단체나 같은 데에 나오면 어디에 속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앞에 사물이 오고요. 그 다음에 belong to가 오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사람이 뒤에 오면 사물이 사람에게 속한다라는 얘기는 해석할 때 누구누구의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개를 따로 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둘 다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데 영어는 사람, 사물, 추상적 개념에 우선순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말하고 달라서 한국어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인데 얘네들은 사람이건 사물이건 누가 주가 되고 누가 종이 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말은 수동태를 쓸 때 사물이 주어가 되고 사람이 뒤에 나오는 수동태가 없다고요.
책이 나에 의해서 넘겨졌어. 딱 이상하죠. 그러니까 건방지게 사물이 주어를 하고 사람이 뒤에 부수적으로 딸려 나오는 건 한국어는 너무 불편해요. 근데 영어는 그런 게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수동들도 마구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쓸 때 인과관계나 순서를 더 중시 여기지 사람이냐 사물이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쁜 날씨가 나를 학교에 가지 못하게 했죠. 이 한국말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 건방지게 추상적인 개념 나쁜 날씨 따위가 사람을 지배합니까? 내가 학교를 못 갔죠. 날씨가 나빠서. 라고 해야 되는 건데 영어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애들한테는 belong to는 그냥 belong to예요. 얘는 어디에 소속되고 속하는 건데 사람이면 우리말로 하면 소속되다라고 하면 좋겠고 사물이 나에게 소속된다라는 얘기는 내 물건이라는 얘기니까 옮길 때 뭐뭐의 것이다 라고 옮기면 좋겠죠. 얘를 1번, 2번 뜻으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거죠. 줄 중에 하나네요. On Mr. Brown의 기타의 줄 중에 하나가 is broken 뭐라고 할까요? 최악이 깨지는 거겠죠. 줄은요? 끊어지는 거잖아요. 자동차면 뭐라고 해야 될까? 고장났다고 해야겠죠? 자동차가 깨지고 이러면 그 자동차 끊어지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완전한 상태가 무너지는 걸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고장나다라는 말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그 정적인 상태가 동적인 상태로 터지는 것도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폭탄이 터지는 것도 브레이크고 The night broke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놈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외국인은 우리한테 너무 어려운 거죠. 밤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밤이 다음 상태로 넘어가야죠. 이게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The night broke라고 하면 얘가 뭐라고 할까? 동이 텄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새벽이 왔다. 그러니까 broke라는 말이 상태가 변하는 건데 주로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걸로 변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완전한 것에서 불완전한 걸로 변하거나 그래서 달러를 동전으로 바꾸는 것도 break라고 쓰는 거죠. 그죠? Could you break this dollar bill? 이라고 얘기하면 이 지폐 좀 바꿔주실래요?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reak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요. 그래서 종이가 the paper is broken 이라고 하면 얘 뭐라고 해야겠어요? 종이가 깨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종이가 찢어졌다라고 해야 되죠.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보니까 한번 예전에 오래전에 중학교 교과서에 보니까 애가 테니스를 치는데 둘이서 대화 부분에 My knee is broken 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무릎 그렇게 깨지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릎을 다쳤어라고 해야죠. 무슨 테니스 치다가 넘어졌는데 막 무릎이 깨지고 그러면 평생 나 아직까지 무릎 깨진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무릎의 상태가 망가진 걸 얘기하는 거겠죠. 무릎을 다쳤어라고 해야 되는데 My nail is broken 이라고 하면 손톱이 깨졌네. 이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my ankle is broken 이라고 하면 발목이 깨졌겠습니까? 발목을 삐었다라고 해석하거나 발목을 다쳤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겠죠. 오늘은 또 자꾸 그쪽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자, clear understanding 이라고 한 다음에 이번에 of는 워낙 여러분한테 많이 얘기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번 뜻을 대상으로 바꿉니다. 대상입니다. of는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of 뒤에 나온 말이 뭐가 나왔냐면 what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이렇게 된 거죠. 네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문장이 됐습니다. of는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갈까요? 동사가 나오고 of가 나오면 뒤는 뭐 당연히 명사 오는 거잖아요. 전치사니까 뒤는 당연히 명사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비형용사 오고 of가 나오면 이러면 얘는 100% 대상입니다. 얘는 무조건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명사 대 명사가 나왔을 때가 문제네요. 앞도 명사, 뒤도 명사가 나왔을 때 of가 나오면 얘는 반반입니다. 얘는 절반은 역시 대상, 그 다음에 절반은 뭐가 되냐면 부분 소유라고 해요, 얘를. 이 절반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B의 A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얘도. 많이 보다 보면 저는 이거 읽으면서 대상일까 소유일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냥 읽어지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저기 익숙해지시면 그런 말이었었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네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이라고 해석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is necessary,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됐죠. 자, 다음 이제 1번 문장을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동사 that 이렇게 넣으면 뭐뭐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놀라운 결과에 의하면입니다. 앞에 놀라운 결과가 당연히 주어 될 거고 마케팅 리포트는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줄 거니까 그렇죠? 어디에서 나온? 이 마케팅 보고서에서 나온 이 놀라운 결과에 따르면, 놀라운 결과에 의하면, 물론 보여준다고 해서도 물론 뭐 괜찮고요. 난 really라는 말은 거의라는 얘기죠. 자, 거의 2 out of every 3 college student이라고 하면 3명의 대학생 중 2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명의 대학생 중 거의 2명 정도가 never scanned QR 코드를 스캔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QR 코드 뒤에 나오는 이 ed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우리 어과에서 배울 과거 분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found라는 동사의 ed형이 왔는데 얘가 동사였다면 뒤에 뭐가 붙을 거냐면 목적어가 붙을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어가 붙지 않았다라는 건 이 found는 동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분사라는 얘기예요. 저게 그냥 제 경험으로는 그동안 강의 경험으로는 학생들이 가지고 와서 질문하면 열에 7, 8이 과거 분사를 해석을 잘못해서 갖고 옵니다. 도처에 깔려있는. 물론 저것도 짧은 문장 안에 과거 분사 안 하라면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이게 조금 복잡한 문장 안에 과거 분사가 2개 꼬이고 관계사 2개 들어가고 이러면 이건 내가 할 문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2 out of 3라는 말도 알아두세요. 셋 중에 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very라는 말이 우리말로 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3명의 대학생들 중 2명은 이렇게 광고에서 발견되는 광고에 있는 이런 QR코드를 찍지 않는답니다. as는 advertisement를 줄여 쓰는 말이에요. 너무 기니까 짧게 간단하게 쓰는 거죠. 광고입니다, 광고. 다음 2번 해볼까요? 자꾸 봐서 익숙해지면 불편함이 없습니다라는 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 방금 5분은 금방 했죠. 뭐뭐에 대한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꾸 저걸 봐서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도 저처럼 하시겠죠. 될까? clear understanding이 아주 명확한 이해가 됐네요. 뭐에 대한?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렇게 된 거죠. 명확한 이해라는 말이 주어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올 때까지 가야 되죠? 동사가 나올 때까지 가야 되는데 what이 있으니까 동사 하나 안 넣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럼 그 다음 동사까지 가야 되죠? 걔가 뭐예요? leads라는 놈으로 나왔군요. 그래서 명확한 이해가 무엇에 대한? 너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삶에서 너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당신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면 필요한 건 무엇이든지 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든지 하게 합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lead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얘가 데리고 가다, 이끌다 이런 얘기죠. 자, 얘가 만약에 어디 장소가 나타나면 그렇게 쓰는데 만약에 이 lead가요 어디로 데리고 가다라고 할 때 lead라는 단어가 뒤에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뒤에 to do가 오면 장소가 아니라 뭐뭐 동작이 오게 되면 얘 그냥 뭐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냐면 주어가 뭐뭐 하게 그 다음에 하다라고만 하세요. 요렇게만 해석하세요.
뭐뭐 하게 이끌다라고 하면 해석이 너무 불편해요. 제가 그 문법 시간에 자주 얘기해주는 사역동사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뭐하고 똑같냐면 여기에 왜 allow 같은 이런 단어들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서 여기 있는 뜻을 중복해서 이끌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do가 왔으니까 당신이 하게 한다라고만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do라는 놈이 동사잖아요. 문장이 이제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냐면 whatever 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온 거죠. 자, 명사절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올 수 있네요. 관계대명사가 ever 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제가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뭐뭐든지나 뭐뭐라도라고 해석하는데 이 뭐뭐든지라도는 what에다 붙여도 좋고 어디에다 붙여도 좋고 동사에다 붙여도 좋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 is가 붙었으니까 그냥 그 무엇이 필요하든지라고 하셔도 좋고 필요한 게 무엇이든지라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냥 뭘 하기 위해 그걸 성취하기 위해 it이 뭐겠어요? 이게 얘가 위에는 purpose겠죠. 당신 삶에서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든지 하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 번만 볼게요. clear understanding, 명확한 이해는, 그 다음에 of는요. 자, 나중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 이런 단어 오면, 설명 이런 단어 오면 자꾸 봐서 익숙해졌잖아요. 거기에는 뭐뭐의라는 말이 올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이라고 편하게 읽게 되겠죠. 그만큼 많이 읽어보세요. 야,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leads you to the, 당신으로 하여금 또는 당신이 하게 하는 거죠. 무엇을 하게 하냐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든지 하게 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얘가 뭐뭐에 관한이라는 게 되는구나 라는 게 자꾸 익숙해지시면 그러면 나중에 좀 전에 of처럼 아주 편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겠죠. 자꾸 보면서 violence라는 단어는 폭력이네요. 폭력과 범죄에 관한 강조죠. 폭력과 범죄에 관한 강조가 어디에서? So many TV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라고 해서요. emphasis가 주어가 되고 이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emphasis를 꾸며줬죠. 그 다음에 has라는 동사가 들어왔고 has led라고 그 lead에 현재 완료형이 왔네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 young people이 오더니 그 다음에 다시 뭐 왔어요? to accept라는 말이 목적격 보호로 왔습니다. 그러면 led는 해석하지 않고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폭력과 범죄를 강조하는 건 그 다음에 young people들이 받아들이게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뭘 받아들이냐면 violence를, 폭력을 as라는 말이 뭐뭐로서라는 우리말의 자격격 또는 기구격 조사로 쓰이는 말이죠. 뭘로 받아들이게 하냐면 쟤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라는 말이 됐습니다. lead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on이라는 말이 저렇게 붙었을 때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장 가죠. 주어가 one major difference가 되죠. 그 다음 between이라는 말로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며주는데 between, 특히 차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거 and가 사실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와 B 사이에
차이가 라고 어찌됐건 뭐가 나올 때까지 동사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는 기억의 형태입니다 라는 얘기네요. 다음 챕터에서 배울 것 명사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ed가 제일 많이 틀리면 두 번째는 얘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그냥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적인 판단이지만 해석하다가 안 돼서 가지고 오면 ed가 10에 7이면 나머지는 예인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만 아니라면. 자, 그러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낮은 수준의 self-respect를,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기억의 형태입니다 라는 거군요. 어떤 기억의 형태가 다르냐면 자기들이 골라서 불러오는 기억의 형태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억하기 위해, 회상하기 위해 선택하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좋지만 선택해서 회상하는, 선택해서 기억하는 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좋죠. 자, 이런 거 지난번에 우리 초반부에 한번 가르쳐 드렸어요.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애써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해도 똑같은 뜻이 되잖아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쟤도 만약에 예를 들어 먹기 위해 선택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골라서 먹는다라고 해도 되죠. 선택해서 먹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사의 그 부사적 용법을 오직 하나 목적의 용법으로 해석하는 것도 별로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문장 해보시죠. 무조건 동사까지 갑니다. 얘가 주어이겠죠.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certain concept이니 특정한 개념을 배우는 것. 이거 기억나세요? certain이라는 말은 확실한이 아니라 특정한이라고 그랬죠. be certain이 되면 확실하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certain 명사가 되면 특정한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개념을 배우는 것. 예를 들어 분자와 같은 특정한 개념을 배우는 건 requires more, 그 이상을 요구하죠. 그 이상을 필요로 하죠. 단 한 번의 노출입니다. 그 아이디어에 관한, 그 생각에 관한 단 한 번의 노출,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certain은 소위 한정적 용법으로 쓸 때하고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한정적 용법으로 쓸 때랑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으로 쓸 때 뜻이 다른 형용사라고요. 앞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be certain이라고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확실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한정적 용법으로 됐을 때 확실한이라고 해석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정한이라고 하면 올바르게 하는 거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장 갈까요? 이럴 경우에 오브는 대안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뭐뭐의라고 해석해도 되죠. 그래서 당신 장점과 가치관의 통합이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고 장점과 가치관에 대한 통합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군요. 다음에
당신은 어떤 convergence를 찾고 싶을 건데 단어가 이 단어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convergence라고 하면 여기 그냥 들으면 되세요. 이 VE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방향을 돌리다 틀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쭉 가다가 이리 방향을 틀고 얘는 이리 방향을 틀고 얘는 이리 방향을 틀어서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게 convergence입니다. 그래서 convergence가 명사로 쓰면 머릿속에 이미지를 잘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convergence가 그래서 집중이라는 뜻이 되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죠? 한 군데로 집중이 되거나 그 다음에 한 군데로 저렇게 수렴이 되는 것도 convergence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통합, 통섭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럼 뭐 융합 이런 말들 많이 쓰죠. 그죠? 그때 다 쓸 수 있는 말이 convergence입니다. 한 군데로 모이는 거예요. 자, 당신이 그러면 convergence를요, 당신의 장점과 가치관의 통합을 또는 뭐 집중을, 수렴을 뭐 이런 말들로 의미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찾고 싶을 수 있죠. with career path에서요. 자, 이건 career path면 뭐 직업의 경로라는 말이니까 뭐 진로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that 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얘를 꾸며줄 건데, 자, 당신의 진로에서, 당신의 직업에서 장점과 가치관이 만나는 곳을 그렇게 찾고 싶을 겁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뒤에 나오는 be in demand라고 하면 얘가 이제 수요가 있다. 해석은 이렇게 일단 하면 되는데, 표현을 하나 눈여겨 좀 봐둘까요? 수요가 있다라는 말을 묘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비동사를 쓰고 뒤에 in demand라고 이 자리에 명사를 이용했는데, 영어에 이렇게 be in 명사를 사용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마치 be in 명사의 명사를 동사인 양 해석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고로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영어가 굉장히 즐겨서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be in control이라고 이렇게 쓰면 통제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뭐라고 하면 되냐면 통제하다라고 이렇게 바로 해석해 버리시면 돼요. be in a hurry 같은 말, 이런 말 나오면 hurry라는 말이 서두름이라는 명사잖아요. 서두름 속에 있다라고 하지 말고 얘를 그냥 하나의 말로 바꿔서 서두르다라고 이렇게 하나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여기 있는 말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동사처럼 처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수요가 있는 이런 그 진로에서요, 당신의 그 가치와 장점이 결합되는 지점을 찾고 싶겠죠. 뭐 이런 얘기가 됐겠군요. 다음 7번 해볼까요? 메디슨이 의약품이잖아요. 의학이 became big business가 되었습니다. 뭐와 함께 그렇게 됐냐면 expand라는 말이 확대하다, 팽창하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쓰면 얘가 확장하다, 팽창하다라는 말이고요. New higher cost treatment, 새로운 그 다음에 고비용 치료가 되겠죠. treat이라는 말이 다루다, 취급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얘가 치료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잖아요. 물론 뭐 다루다, 취급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treatment라고 쓰면 치료라는 이런 명사가 되겠네요. 자, 새로운 이런 고비용 치료의 확대와 함께, 팽창과 함께, 그 다음에 아주 빅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and 하나 더 있네요. 뭐가 있냐면 with 뒤에 1번이 얘고 그 다음에 and 2번이 얘가 된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수의, 증가하는 수의 healthcare provider, 의료 제공자가 되겠죠. 자, 의료 제공자라고 하면 이제 뭐 의료 인력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자, 미국에서 뭐와 함께 첫 번째 새로운 고비용의 치료의 확장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료 공급자들의
늘어나는 수와 함께 메디슨이 아주 커다란 사업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장 가시죠. 패스트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해충이 벌레가 concern이라고 하면 걱정거리, 관심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벌레가 걱정입니다. For collection preservation에 대한 걱정인데 collect라는 말이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collection이라고 쓰면 뭐 수집, 소장 또는 소장품 이런 말 되죠. preservation이라고 할 때 preserve는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동사로 보존하다가 되고요. 영어 단어에서 SERV가 들어가는 건 대부분 저렇게 뭔가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말이 돼요. 얘가 keep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일단 얘는 이렇게만 말하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preservation이라고 쓰면 그러면 얘가 보존이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해충이 벌레가 아주 걱정거리입니다. collection preservation의 이 소장품 보존의 걱정거리가 되는군요. and 그리고 health risk의 의료 위기의 걱정거리입니다. and both issue 그리고 두 가지 쟁점은 이렇게 된 거죠. 이 두 가지 쟁점이란 건 뭐겠어요? 1번은 그 소장품 보존이 될 거고 2번은 health risk가 될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address 되어야 한다라고 그랬네요. 자, 뭐에 의해서 address 되어야 되냐면 facilities management plan에 의해서 address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address는 꼭 외워야 할 단어, 바꿔 외워야 할 단어로 배웠죠. 주소 말고 동사로 썼을 때 뭘 알아두시라고 그랬어요? 뒤에 사람이 오면 부르다, 호명하다. 그 다음에 address는 연설하다라는 뜻도 있고 뒤에 이렇게 주로 여기 지금 수동이 됐죠. 뒤에 something이 오게 되면 이 something을 다루다, 대처하다, 관리하다라는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요. facility라는 단어는 시설입니다. 요게 단수형이고 위에 있는 건 복수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manage라는 단어가 관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시설 관리 계획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시설 관리 계획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라는 말이죠. 자, pest는 concern인데요. collection preservation에도 concern이고 health risk에도 concern인데 이 both issue, 이 두 가지 이슈 다, 두 가지 쟁점 다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죠. 뭐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되냐면 시설 관리 계획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9번 문장 가시죠. with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뒤에 형용사가 오는 이런 건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일종의 분사구문인데 이 형용사 자리에
제일 많이 오는 형태가 뭐 열이면 9은 inged의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때 inged의 모양은 앞에 나오는 명사하고 여기 나오는 동사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일 때 ing 쓰고 수동일 때 ed 쓰는 거겠죠. 그리고 해석은 뭐라고 될 거냐면 뭐뭐 하면서 뭐뭐 되면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industrial society니까 산업 사회가 evolving 하면서라는 이런 말이 됐어요. evolve라는 단어는 발전하다, 진화하다라는 얘기죠. 네, 생물의 진화라고 할 때 이 단어 씁니다. evolve요. 그래서 evolving into 뭐로 발전해 나갔냐면 산업 사회가 진화하면서 그 다음에 into라는 전치사가 안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변화나 또는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씁니다라고 했죠. 산업 사회가 발전하면서 뭘로 발전했냐면 information based society로 정보에 기반한 사회로 발전하면서라고 전치사구 지나갔고요. 커마 찍어서 이제 그래서 뭐가 끝난 거냐면 부사구가 끝났어요. 지금부터 뭐가 나올 거냐면 이제 주어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with라고 시작했으니 이게 주어 아니잖아요. 전치사구니까 부사구잖아요. 그러면 부사구는 커마로 따로 독립하잖아요. 독립하고 나서 뭐가 나왔냐면 정보라는 개념은요. 정보의 개념이라고 해도 되지만 정보에 대한 개념도 되죠. 그러니까 of가 우리는 두 개가 분리가 되는데 사실 미국 애들은 그 두 개가 별로 분리되는 내용이 아닌 거죠. 어느 쪽이건 편하게 하세요. 이 as는 좀 아까도 나왔던 뭐뭐로서 어떤 뭐뭐로서라는 의미로 쓰이는 as겠네요. 그러면 어떤 제품으로서 정보의 개념입니다. 제품으로서의 상품으로서의 정보의 개념은 하고 주어밖에 안 끝났는데 커마 나왔군요. 이거 우리 앞에서 이미 배운 거죠. 소위 뭐라고? 동격이라고 부르는 놈이네요. 어떤 제품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개념이냐면 상품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개념이 즉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갖고 있는 commodity라는 명사가 제품 상품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얘를 싹 빼고 넘어가 보면 has emerged 자리가 동사가 되죠. 그죠? emerge라는 단어가 얘가 나오다, 출현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앞에 있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밖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다라는 말이 된 거고 얘하고 반대말로 어휘 문제에 잘 나오는 단어가 submerge라는 단어가 잘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알고 있으면 하나를 외우는 건 쉬울 것 같아요. 얘는 어디로 가죠? 그러면 아래로 가는 거겠네. 그래서 submerge라는 단어가 가라앉다라는 뜻입니다. 해석 다시 해볼게요. with ing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라고 됐어요. into 뭐뭐로 발전하는 건데 뭐로 발전하냐면 정보에 기반한 사회로 정보 기반 사회로 발전하면서 라고 부사구 끝났고요. 전치사구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지제사 주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the concept of information이 주어가 될 건데 동사 나올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the concept of information as product 상품으로서의 제품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개념이 그 다음에 그 제품 상품이란 게 뭔 말인지 커마 찍고 설명했죠.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commodity 제품이 된 거죠. 자, 저런 정보에 대한 개념이 has emerged 나타났습니다. 등장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가시죠. result라는 동사는 어떤 결과가 생기다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result from이라고 쓰게 되면 from이라는 말은 뒤에 출처 따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esult from이라고 쓰면 from 뒤에 원인이 와요.
당연히 그러면 앞에 있는 얘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result from 원인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 어디 어디에서 이런 결과가 생기다라는 말이 되는데 result 뒤에다가 in을 쓰게 되면요. in이라는 놈은 뒤에 사태 종료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뒤에 원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올 거냐면 결과가 나올 거고요. 당연히 얘는 그러면 반대로 앞쪽에 원인이 있겠네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제 보기 거꾸로 해석하면 답 틀리게 되는 그런 경우 생깁니다. 그럼 result in이라는 말은 원인이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얘기니까 해석할 때 얘는 뭐뭐를 일으키다, 가져오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결과가 원인에서 나오다라고 해석하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creativity가 주어, result from이 동사가 된 거죠. 창의성이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나옵니다 라고 됐어요. 창의성이란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나오는데 저 명사를 소위 전치사구가 꾸며주고 있군요. 뭐하고 뭐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between 나오면 and 예상되죠?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군요. 자, A는 사람이고 B 자리에 들어온 말은 그 사람의 환경 또는 문화가 됐죠. 자, 사람과 그 사람의 환경이나 문화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depends on 타이밍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depend on 설명 드렸었어요. 기억나죠? depend on이라고 하면 앞이 사람이고 뒤가 사물이면 depend는 딱 매달려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디 사람이 사물에 진짜 매달리는 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이 사물이고 아니지. 사람이고 사람이면 그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말은 달려있다라는 이게 매달리다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말은 부드럽게 해석하다 보면 어떻게 바뀌는 경우도 있을까? 뭐뭐에 따라 달라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야, 네 점수는 노력에 달려있는 거야 라는 얘기는 네 점수는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저건 여러분이 역시 오늘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좀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것도 때에 따라 또는 좀 복잡하게 하면 타이밍은 뭐 시간 또는 시의성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시의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또는 시의성에 따라 시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의지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해석할 일이 거의 없는 말인데 중학교 때 단어장으로 그놈의 단어장들이 문제예요. 중학교 때 단어장으로 의지하다, 의존하다를 이렇게 딱 외우고는 이제 그게 머릿속에 너무 과도하게 자리를 잡는 거죠. 자, 창의성이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나옵니다. 뭐하고 뭐 사이의 상호작용이냐면 사람과 그 사람의 환경 또는 문화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는 뭐 시간에 따라, 시의성에 따라,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또 레슨 2에 명사를 꾸미는 전치사구가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도 전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